그 사진을 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하와이의 푸른 바다 앞에서 아내 수진이 웃고 있었고 아들 민준과 딸 지은이 그녀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내가 없는 곳에서 내 돈으로 즐긴 행복. 내가 야근으로 뼈가 빠지게 일하는 동안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갔다. 아빠는 바빠서 못 가라는 핑계로 나를 속이고 나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다. 수진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 체크인 시간, 호텔 이름, 심지어 레스토랑 영수증까지. 모든 게 내 카드로 결제된 흔적이었다.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인 내가 죽을 만큼 버는 돈이 그들의 여름 휴가로 사라졌다. 왜 나를 제외하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수진과 나는 20년을 함께했다. 대학 때 만난 그녀는 내 모든 것이었다. 결혼 후 내가 건설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그녀는 고마워, 여보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키우며 집을 지키는 그녀를 위해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야근, 주말 출장, 해외 파견까지. 가족을 위해 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며.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수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은 TV를 보며 웃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너희는 언제부터 나를 속였지? 그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내 카드를 훔쳤을 때, 하와이에서 셀카를 찍을 때 내 생각은 했나? 충격이 가시자 분노가 밀려왔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 내가 희생한 모든 게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 잠 못 이루는 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수진이 최근에 이상했다. 핸드폰을 숨기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늘리고 엄마들 모임기라고 했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 나는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은행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하와이 항공권, 리조트 예약, 렌터카. 모두 내 카드 총액 2,500만 원이 넘었다.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의 절반. 그들은 나 없이 10일 동안 호화롭게 즐겼다. 사진 속 수진의 미소가 이제는 조롱처럼 보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 깨졌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가족의 가장이 아니었다. 버려진 남자, 이용당한 남자. 복수가 시작되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먼저 진실을 알아야 했다. 왜 그랬는지. 수진에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을 보면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가장으로 지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나를 버렸듯 나도 그들을 버릴 준비를. 하와이 사진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너희가 행복했던 그만큼 나도 너희를 아프게 할게. 민준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나는 축하한다고 말하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아이도 공범인가? 지은이는 아직 어리지만 엄마를 따라 웃었을 테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수진이 잠든 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들. 여보 모르게 잘 다녀왔어. 너무 행복했어. 친구에게 보낸 글로 그리고 다른 남자의 이름.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이 커졌다. 여행 중 만난 누군가? 아니면 그 전부터.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배신의 깊이를 알수록 고통이 배가 되었다. 내가 죽을 만큼 일한 이유는 가족이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나를 배제했다. 잃어버린 신뢰, 깨진 유대. 이제 남은 건 텅 빈 가슴과 타오르는 증오뿐. 나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공정하게 갚아줄 거야. 그들이 느꼈던 행복의 대가를. 조사가 깊어질수록 진실이 드러났다. 수진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와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변호사 상담 내역, 재산 분할 계산서. 내 돈으로 하와이를 간 건 마지막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과 추억 만들기라는 명목으로. 나는 충격에 몸이 떨렸다. 2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난다고? 그녀가 먼저 배신한 거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계획. 집, 차, 저축. 모두 반으로 나누려 했다. 내가 번 돈의 반을 가져가려 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밤새 술을 마시며 울었다. 왜 나일까? 내가 부족했나? 더 벌어주지 못했나?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다.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다. 수진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를 더 보니 다른 남자가 있었다. 회사 동료, 아니 여행사 직원. 하와이에서 만난 가이드였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녀의 고백. 나를 버리고 새 삶을 꿈꾸는 그녀. 내 안의 사랑이 완전히 죽었다. 이제 증오만 남았다.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서둘지 않았다. 공정하게, 치밀하게. 먼저 재산을 보호했다. 은행 계좌 분리, 비밀 통장 개설. 회사 주식, 보험. 모든 걸 내 이름으로 옮겼다. 수지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다. 여보, 피곤해 보이네. 쉬어. 그녀의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속였듯 나도 속일게. 아이들과의 시간도 변했다. 민준에게 아빠랑 여행 갈까? 물었다. 그는 하와이 다시 가고 싶어 라고 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와이, 그들이 나 없이 간 곳, 이제 그 추억을 지워줄 차례. 나는 수진의 외도를 증거로 모았다. 사진, 메시지 캡처, 심지어 탐정을 고용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내 돈이었다. 그녀가 훔쳐 쓴 만큼 갚아줄 생각이었다. 내적 갈등이 심했다. 아직 사랑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수진을 안을 때마다 옛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더 컸다. 왜 나를 버렸어? 속으로 수백 번 물었다. 답은 없었다.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이혼 소송에서 그녀를 빈손으로 만들기? 아이들 양육권은 나에게.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빼앗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연인도 알았다. 그 남자를 파멸시킬 방법. 회사에 제보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웃는 꿈, 하와이 바다에서 손잡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났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수진이 요즘 이상해 라고 말했다. 나는 일이 힘들어서 라고 둘러댔다. 그녀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아니, 착각일지도. 복수는 시작되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이 느꼈던 배신의 고통을 100배로 갚아줄 테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내가 먼저 제출했다. 수지는 충격받았다. 왜 갑자기 그녀의 눈물. 가식처럼 보였다. 나는 증거를 내밀었다. 하와이 여행 내역, 또 메시지. 그녀는 무너졌다. 미안해, 여보. 실수였어, 하지만 늦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재산 대부분이 내게. 아이들 양육권도. 그녀의 변호사는 남편의 과도한 복수라고 했지만 판사는 내 편이었다. 수지는 빈손으로 집을 나갔다. 아이들은 나와 함께. 민준과 지은이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나는 천마가 잘못했어 라고 설명했다. 그들의 눈에 혼란이 보였다. 하지만 내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진의 연인, 그 가이드 남자를 찾았다. 그의 회사에 익명 제보. 외도 증거 보내기. 그는 해고되었다. 가족에게도 알렸다. 그의 아내가 이혼했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도 나처럼 잃어봐. 내 안의 공허가 커졌다. 복수가 달콤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 그들은 무슨 죄가 있나? 하지만 수진의 배신이 모든 걸 망쳤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더 많은 돈 우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하와이 사진을 봤다. 이제는 지웠지만 기억은 남았다. 수진이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렸다. 병원에 입원. 나는 가지 않았다. 자업자득 일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나? 아이들이 텀마 보고 싶어라고 울었다. 내 복수가 그들을 아프게 했다. 후회. 아니, 아직은. 더 깊은 복수를 계획했다. 수진의 친구들, 그 모임에 알리기. 그녀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하지만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게 공정한가? 내가 괴물이 된 건가? 수진이 퇴원 후 찾아왔다. 아이들 좀 봐주게 해줘. 그녀의 초췌한 얼굴. 나는 거절했다. 법적으로 내 권리였다. 그녀는 무릎 꿇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하와이도, 그 남자도. 용서해줘. 눈물이 흘렀다. 순간 옛사랑이 되살아났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늦었어. 나는 문을 닫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점점 나를 원망했다. 민준이 아빠 때문에 엄마가 아파라고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복수의 대가가 내게 돌아왔다. 외로움, 죄책감. 가족을 잃은 건 나였다. 수진의 연인이 복수하려 했다. 협박 전화. 나는 무서웠다. 경찰에 신고. 내 삶이 피폐해졌다. 술, 담배. 회사에서도 실수.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배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소. 그들은 트라우마였다. 내 탓. 수진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미안해, 우리는 울었다. 용서. 아직 아니었다. 하지만 복수를 멈췄다. 화해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아이들 위해 공동 양육, 수진과 대화. 그녀의 배신 이유. 외로웠어. 당신이 항상 일만 해서.
나도 잘못 있었다.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믿음이 깨졌다. 수진의 연인은 사라졌다. 파멸됐다. 나는 돈을 더 벌었다. 아이들 위해. 하지만 행복은 없었다. 밤마다 자책. 복수가 모두를 망쳤다. 수진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갈등이 절정. 사랑 vs 증오.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같이 살아라고 했다. 그 말에 무너졌다.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수지는 새 삶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녀와 더 가까워졌다. 나는 혼자. 복수의 끝은 공허였다. 하와이 사진처럼 행복했던 기억만 남았다. 나는 후회했다. 배신의 복수로 답한 게 잘못. 가족을 영원히 잃었다. 내 손으로. 이제 혼자 산다. 그 대가를 치르며. 하지만 가끔 수진에게 메시지. 미안해. 답은 없다. 영원한 상실.